신사기업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스럽습니다, 교수님. 400명대고요. 어제보다도 100명 늘었고 이게 끝이 아니고 폭발적 어떤 발생의 시작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추세가? 지금 일단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그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와 연관된 이제 2차 감염 장소가 이제 23군데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유행이 아직 이제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인천이나 광주 같은 곳에서는 또 교회에 이제 또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2차, 3차 이런 감염들의 그 유행의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행이 좀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통제가 어려운 폭발적 증가로 가느냐 아니면 좀 약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는 며칠 더 지켜보면 대략 가늠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미 방역 당국의 통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예.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2단계로 올린 상태고요. 예.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지켜주시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뭐 지금 지난 그 주말에 보면 전체 뭐 수도권 이동량이 17% 정도 감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이제 신천지 대유행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 40% 정도가 어찌 보면 그때 당시 뭐 2단계, 3단계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이제 굉장히 이동이 감소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수준들이 약간 좀 무뎌진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폭발적 증가세를 잡으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심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정은강 본부장이 지난 주말 이전에 뭐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 주말에 계속 집에 머물러 달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해 달라는 거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각 국민들이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번 유행을 좀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보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해야 될 상황이 이미 도달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뭐 방역 전문가들은 뭐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여기에 이제 키가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들 개개인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잘 동참해 주신다 그러면 3단계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고 이 유행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3단계로 올려야 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자기 스스로 2단계지만 어떤 자가격리 비슷한 단계까지 한다고 해도 문제는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나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아직까지 자진해서 검사를 안 받는 분이 많고 N차 감염으로 막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 지금 벌어진 그 유행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벌어진 유행을 최대한으로 빨리 찾아내서 이제 유행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이제 지역사회에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유행을 억제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일 말고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정은경 본부장 아까 말씀 잠깐 교수님도 하셨지만 지금 추세를 꺾지 못하고 3단계 격리로 가면 굉장히 위급한 사태가 올 것이다. 이건 어떤 말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뭐 위급한 사태가 온다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도 이제 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사실 2단계로 상향할 때도 그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 개별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2단계의 그 강력한 상향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3단계가 되게 되면 뭐 음식점이 9시 이후에 영업도 못하고 대부분의 카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전부 다 사실 그 폐쇄, 이용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한 혼란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혼란에 가기 전에 사실 자발적인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 광화문 집회가 지금 N차 감염의 어떤 폭발적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근처 커피숍 이런 데도
계셨던 분들 감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광화문 집회 확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 그분들이 인근 카페도 가고 뭐 음식점도 가고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광화문 인근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사실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집회 당시에 광화문 인근에 본인이 계셨던 분들은 그냥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게 나은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은 인근에 계셨던 분들도 검사를 받으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딱히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 현장 가까이 가지 않았어도 그 인근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계셨던 분들도 자진 검사를 받으란 말씀이시죠? 그 또 하나 요새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그 한 아파트 한 동에서 한 동 라인이 있는데 한쪽 라인에서만 줄줄이 감염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환기구 통한 감염이냐 이런 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글쎄 뭐 그 역학조사를 조금이라도 해봤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큰 바이러스, 비말 접촉 감염을 하는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감염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다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환기구 이런 감염이 아니라 접촉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같은 층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용하는 그런 예. 공통 매개물에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고 그걸 이제 만지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다 같이 감염되는 그런 접촉 감염의 일종으로 아마 이제 유행이 이제 생겼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환기구 감염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큰 가능성은 없단 말씀이시죠,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제로에 생각합니다.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건 같은 동이면 엘리베이터는 양쪽을 같이 썼을 텐데 한 라인만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환기구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할 만한 뭐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 같은 건 없습니까? 바이러스는 사실 뭐 생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의 기껏 2m, 공조 시스템을 받아봐야 3m, 4m 뭐 좀 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환기구를 뚫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이러스에게는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공통 매개가 된 분명 접촉 매개가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걸 좀 방역 당국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이 한 라인의 공통매가 됐을까? 환기구 가능성 과학적으로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백신 얘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입증된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 모더나사에서 이제 RNA 백신을 개발하면서 3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여기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항체가 잘 형성이 되지만 어르신들한테 항체 형성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역시도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사망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서 항체가 잘 생기는 것이 백신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해봤더니 2번의 접종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걸려서 회복한 사람보다 뭐 더 많은 중항체가 뭐 만들어지고 뭐 T세포의 자극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아직은 뭐 논문화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회사 측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그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그 백신 질문 하나만 추가로 드리면 회사 측의 어떤 말 그대로라면 대단히 획기적이고 좀 기대해 볼 만한 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일단 그 여러 가지 백신의 포인트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만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노인에 대한 부분이 의미 있단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